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서 커뮤니티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벤트를 현재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구독자 5,000명 달성 시에 로고, XRP 로고가 달린 머그컵을 50분들에게 50명에게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구독도 해주시고, 응원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을 좀 나눠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머그컵 이벤트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응원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5,000명이 되면은 할 예정이고요. 언제 될진 모르겠지만 구독자 10,000명이 되게 되면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좀 더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제 밑에 제가 이메일을 남겨 놓을 텐데요. 이 이메일에 제 구독하고 이제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누른 그냥 인증샷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50분에게 머그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안이 아직 안 나와서 잘 이렇게 좀 예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대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소폭 상승 및 하락하는 이런 조정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가 한 4% 정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틴 그리스펀이 비트코인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 뉴스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소재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이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선임 마켓 애널리스트인 마틴 그리스펀이 비트코인은 현재 장기 하락 추세선을 깼다면서 이는 베어 마켓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다만 현재 비트코인은 바트, 심슨 패턴의 후반부에 놓여 있다며 향후 몇 주내 큰 폭으로 하락한 후에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이 끝났다는 이런 소식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그리고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다 아마 느낄 겁니다. 그렇게 체감상 와닿지는 않죠. 많이 안 떨어진다는 것에 일단 아쉽지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금융 네트워크에 꾸준히 침투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 국가 간 화폐 및 증권 이체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한 조직이 클라이언트의 주주가 전자투표에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개념 증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스위프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증권 소프트웨어 업체인 SLIB 및 싱가포르 거래소와 함께 이 개념 증명을 공동으로 수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도이치뱅크, DBS은행, HSBC 홀딩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HSBC의 증권 서비스 책임자인 토니 루이스가 기존의 종이투표 절차에서는 주주가 경영, 의사결정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면서 기술은 주주의 목소리를 높이는 해법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자투표는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효율, 투명성, 참여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스위프트는 과거 노스트로보스트로 계정 조정에 관한 DLT 개념 증명을 수행한 바 있고 나아가 DLT 그리고 여타 전자상거래 및 무역 플랫폼이 스위프트의 글로벌 결제 혁신 네트워크를 잠재적
연결 매체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스위프트의 한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최고로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신기술을 계속해서 실험한다면서 예컨대 스위프트 GPI상에서 신속한 국가 간 결제를 제공하는 API 등이 라고 언급했다면서 스위프트는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가 간 금융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을 시험하는 수많은 금융 서비스 업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스위프트는 아울러 분산 원장 기술을 시험하거나 드러내놓고 도입하는 금융 서비스 회사가 늘어나면서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가트너의 연구 부사장인 아비바 리턴은 현재 경쟁이 치열하다며 스위프트는 돈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이용자를 인증하는 거대한 뱅킹 네트워크일 뿐이라며 그런데 이는 값이 비싸다고 언급을 했다면서 네, 이렇게 JP모건, 체이스, CLS 그룹 그리고 리플을 가리키면서 국경 간 국제 금융 이체를 위해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주요한 신뢰로서 제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은행 간 네트워크를 가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플은 경쟁자로 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서 나온 얘기들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한 소식들일 뿐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국제금융법원에서 굉장히 블록체인 솔루션들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2019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딜립 라오가 세계은행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참여한다고 합니다.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배치하기 위해 전 세계 시장 인프라와 중앙은행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플의 인프라 혁신 담당 글로벌 책임자인 딜립 라오가 세계은행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세계은행 담당자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하네요. 네, 회의에서 주로 다루는 이 주제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네, 핀테크에 대한 감동 및 감독의 응답. 네, 그리고 그것은 이게 DLT 기술에 대해 관해서 언급을 하고요. 계속 말이 꼬이네요. 네, 핀테크의 진화하는 운영 및 소비자 대출의 진행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합니다. 회의에서는 8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참석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회의는 실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조정된 패널 토론 스타일의 한 형태가 될 거라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예시적인 제품, 기회, 도전, 추세에 대한 시연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딜립 라오는 회의 중에 중앙은행 및 핀테크와 연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기꺼이 채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면서 거기서 영업을 뛰겠다. 리플의 솔루션을 팔 수 있으면 팔겠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동에서의 리플을 보게 되면 중동의 은행,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국경 간 송금을 위해서 리플의 솔루션을 사용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네, 정말 리플이 하는 일들을 보면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 새로운 채택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네, 2019년 리플과 XRP가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계 1위 다투던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가 급락했다 라는 기사인데요. 한때 글로벌 시장에서 수위를 다투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국내 비트코인 시세도 해외에 비해 2% 이상 낮게 유지되면서 암호화폐 산업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치 프리미엄도 이제 없어졌다. 김치 프리미엄, 나중에는 그냥 추억의 한마디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날이 올까요?
네, 5일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마켓캡닷컴에 따르게 되면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거래량 순위는 빗썸이 33위, 업비트가 45위, 후오비 53위, 코인원 79위, 코빗이 95위 등을 기록했다며 지난해 초 업비트하고 빗썸이 세계 1, 2위에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순위라면서 네, 최근 글로벌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업계 진출로 인한 해외 거래소에 자금이 몰리는 반면 네, 참 아쉽지만 네, 한국은 여전히 신규 자금 유입이 제한되고 있어서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밀어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신규 자금을 막고 있죠. 명분은 네, 너네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누가 보호해 달라고 네, 한 적이 있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제 여당 야당 쪽에서 계속해서 네,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을 발의하고 있는 것을 정보를 접했는데요. 네, 이러한 소식들이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확장에 좀 더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CEO 비탈릭이 비트코인 SV는 과대평가되었고 비트코인 캐시는 과소평가되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2019년 4월 이더리움 케이프타운에서 연설에서 네,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의 하드포크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SV가 과대평가되었고 비트코인 캐시가 과소평가되었다고 합니다. 네, 비탈릭 부테릭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내 생각에는 BSV는 시가총액이 여전히 과대평가된 것 같고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실제로 현 시점에서 과소평가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보다 슈노르 서명을 먼저 운영하려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진정으로 기술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며 슈노르 서명은 다중 암호키 생성을 허용하는 디지털 서명 구성으로 내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프라이버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는 최근 메인넷에 슈노르 서명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사용자가 이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넷에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슈노르 서명 및 기타 프라이버시 보안 추가 사항의 구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비슷한 구현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ABC 현재 크레이그 라이트 덕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는 계속해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존 메가피가 언급을 했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사토시가 누구인지 곧 있으면 내가 말해주겠다.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SV에 이런 영향이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 메가피가 크레이그 박사가 맞다, 사토시가 사실은 크레이그 박사였다 하면 비트코인 SV 날아갈 것이고요. 아니다, 크레이그 박사는 절대로 사토시가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하는 순간 비트코인 SV에 엄청난 몰락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SV를 가지고 이제 단타를 혹시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식에 관해서 네, 조금 더 네,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비트파이넥스가 10억 달러 규모의 IEO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백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 10억 달러를 조달을 목표로 하는 IEO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Initial Exchange Offering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금은 회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려는데 사용하려는 의도임을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파이넥스는 폴란드, 포르투갈,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당국들에 의해
8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동결되었다면서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럭에서 받은 백서의 발췌문에 따르게 되면 비트파이넥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LEO 레오라는 이름의 토큰을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LEO 레오의 토큰의 백서는 주주 자오동에 의해 게재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자오동은 이번 IEO에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만 참여를 할 수 있고 5월 5일까지 약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거는 끝났겠네요. 네, 자 여기서 자오동을 또 소개를 하는데 비트파이넥스의 주주이자 중국의 비트코인 억만장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디펀드의 창업자이고 중국의 주요 비트코인 장외 거래소를 운영 중이라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관련해서 이제 사태가 한번 벌어졌죠. 그에 따라서 암호화폐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비트파이넥스가 망한다, 아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여론이 나오고 많이 이제 호불호가 갈렸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네, 트위터의 감정 분석 데이터가 98% 이상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트위터의 98% 이상이 현재 비트코인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매일 수천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와 같은 다양한 암호화폐 관한 글들을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걸쳐 게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 데이터는 디지털 통화 부문에 대한 시장의 집단 감정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게 되면 트위터에 매일 22,000개의 트윗이 공개되고 그중 대다수가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글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또한 시장 조사 기관인 서클 리서치가 최근 다양한 암호화폐의 미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대중의 정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석 회사인 더 타이가 제시한 데이터 중 일부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시장 감정이 포기에서 희망으로 성공적으로 옮겨갔음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2019년 1분기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이 연초 이후 가장 강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마틴 크리스펀이 언급한 것도 그러고 비트코인 장기 하락 추세 돌파했다, 이제 암호화폐 겨울이 끝났다 라고 나온 것도 그러고요. 네, 이제 트위터 감정 분석 데이터도 긍정적인 전망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언급할 거지만 공포 탐욕 지수도 올랐고 많은 트레이더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가들, 유튜버들, 인플루언서 모든 기사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도 여태까지 보지 못한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단계 사기 비트커넥트 홍보 책임자가 언급했다고 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단계 사기 논란을 빚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비트커넥트의 홍보를 맡았던 카리오스 마토스가 최근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고 자신 또한 스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그는 초기 비트커넥트에 25,600달러를 투자했지만 대부분은 잃었다라면서 한창 투자 열풍이 고조됐을 당시 25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그러했듯 나 또한 시기를 놓치고 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언급했다면서 비트커넥트는 지난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단기간 내 수천 명 투자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텍사스 규제 당국이 제재에 나서면서 주요 사업을 접었다고 하는데
당시 피해액이 10억 달러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오디오스의 창업자가 페이스북 진정한 탈중앙화 구현할지 의문이 든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라이브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게 되면 탈중앙화 방식 음악 공유 프로토콜인 오디우스 공동 창업자가 최근 페이스북의 행보를 보게 되면 기존에 확보한 유저를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끄는데 흥미를 느낀 듯 한다고 합니다. 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주류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 유리하지만 페이스북이 진정한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합니다. 네, 탈중앙화를 흉내낸 중앙 집중화식 결제 솔루션은 오픈 프로토콜을 기반 업체에 오히려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비자, 마스터카드 등 다수 금융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관한 다른 소식도 나왔습니다. 레저 볼트 글로벌 총괄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사업 확대에 따른 보안 솔루션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라이브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게 되면 레저 볼트 글로벌 책임자가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모든 이용자들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운영된다면서 이는 페이스북 등 전통 산업 플랫폼이 크게 중시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대기업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빨라지면서 보안, 기술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저장 보안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플랫폼도 보다 안전한 저장 보안 솔루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레저 볼트는 기존 금융 서비스 기업, 자산 관리자 등이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거래할 수 있는 IT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페이스북에 관한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확실하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정확히 진출해서 그 솔루션이나 그 지금 하는 사업이 딱 나오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합니다. 네, 마케팅적으로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다리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7로 탐욕 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67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개선됐음을 나타내며 탐욕 단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게 되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네, 67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에 내 돈 조금 생각하면 바로 투자 가능할 것 같다. 암호화폐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5월에 들어서 이런 공포 탐욕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5월달 안에는 80을 보는 70, 80까지 네, 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